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곱근의 곱셈을 배웠는데 오늘은 제곱근의 나눗셈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과서 31쪽에 있는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그 함께 하기를 보면요. 여기에 루트 2분의 루트 3과 루트 안에 있는 2분의 3이 같은지 비교하려고 한다. 왜 이걸 비교하냐면 얘랑 이제 같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이제 같다고 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을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2분의 3이 된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은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루트 2분의 이 루트 3을 이렇게 제곱을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원래는 루트 2의 제곱이 와서 붙고 그 다음에 루트 3에 와서 제곱이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없어진다. 그죠? 여기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3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하나 건너뛰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제곱하면 2분의 3이 되고 얘는 그냥 제곱하면 2분의 3이 되죠. 제곱근의 성질 당연히.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같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 2분의 3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양수일 때 루트 B분의 A는 루트 전체하고 B분의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반대도 성립해요. 그 반대도. 자, 여기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도 성립한다. 이렇게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같다고 해놓은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같다고 한 게 바로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얘는 3하고 24는 약수와 배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하나로 싸서 이렇게 약분하면 3, 8에 24, 그죠? 그래서 루트 8이 된다는 거죠. 밑에는 다 없었으니까 1은 쓰나만 하고. 그래서 루트 1분의 루트 8이 되니까 루트 8에서 8은 2의 거듭제곱이라서 이렇게 꺼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는데 25와 7은 약수와 배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루트 25분의 루트 7 이렇게 거꾸로 간 거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루트 25는 5니까 5분의 루트 7 이렇게 고치게 됐던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6과 24는 약수배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약수배수 관계니까 약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24 이렇게 쓴 다음에 저걸 약분하면 6, 4, 24니까 루트 4가 되고 루트 4는 다시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약분하면 4, 6에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4라고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6과 5는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데 36은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36과 루트 5를 분리해서 따로 적은 거죠. 그래서 루트 36은 5가 되고 6이 되고 6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5는 그냥 루트 5 6분의 루트 5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계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루트 30을 루트 5로 나누면 이렇게 쓰죠. 루트 30을 루트 5로 나누면 이 밑으로 집어넣는다. 5를.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다. 자, 그런 다음에 크게 하나로 쓰면, 왜냐면 5와 30은 약수와 배수 관계니까 5분의 30 이렇게 되고요. 점점 좁다. 그러면 5랑 30이랑 약분하면 6이 되니까 얘는 루트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옆으로 갈라나? 가지네요. 자, 여기는 밑에는 좁으니까 위로 가봅시다. 이거 루트 14를 루트 56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순수히 약수배수 관계는 아니지만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쓸게요. 56분의 14를 약분해서 여기 2로 약분하면 여기는 7, 2로 약분하면 28. 28은 또 7로 약분할 수 있죠. 그죠? 4, 7에 28 이렇게 되네요. 분모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루트 4가 아니고 여기 4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자, 책에도 보면 물론 나와 있는데, 책을 한번 원래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분모의 유리화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란 말 그대로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죠. 분모를.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모의 유리화란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무리수니까. 자, 그래서 루트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루트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2가 되느냐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2 곱하면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결국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화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자 그랬어요. 2분의 1이라는 분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주면 그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를 이렇게 4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2와 2를 곱하면 2 곱하기 2는 여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2가 되니까 4분의 2가 되는데 4분의 2는 이 2분의 1과 4분의 1은 값이 같은 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도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고 여기 1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만 남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2 루트 2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루트 2를 곱해도 똑같이 분모는 여기는 4가 되고요. 분자는 2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은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분모에 있는 요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4 루트 2분의 루트 3 뭐 이런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요? 여기다가 4 루트 2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4 루트 2를 이렇게 곱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4는 내비두고 루트 2만 곱하자는 거죠. 이 수의 무리수 부분에 있는 수, 그죠? 루트 2만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나중에 약분할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2는 2가 되니까 2랑 4랑 곱해서 8분의 루트 2, 3은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한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요.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유리화를 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은 또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유리화를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리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구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 11분에 180분 뭐 이런 분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2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수를 보면 11분에 180 그냥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대분수로 다 고쳤는데 중학교에서는 대분수로 잘 안 고치고 가분수로 둬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대분수로 고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11분의 180이라는 값이 몇 분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인 느낌이 없어요. 11분의 180 그러면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180을 11로 이렇게 나누어서 1 들어가서 11 그리고 70이 되니까 6 들어가서 66 이렇게 들어가면 4가 남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거죠. 2시 대분수로 고치면 16과 11분의 4분. 자, 16과 11분의 4분이라고 쓰면 이게 시간적으로 언제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이유는 그 숫자의 느낌을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딱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숫자로서 11분의 180 이게 아니라 2시에서 15분 넘고 16분 넘어서 17분 되기 전까지 한 반도 조금 못 갔구나. 한 20 몇 초 되겠구나.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숫자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화. 예를 들어서 루트 13분의 루트 7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유리화하면 13분의 루트 13, 37에 21, 91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루트 91만 뭔지 알면 그것을 13으로 나눈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체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값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루트 91이 얼마지?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좀 있으면 이제 요게 얼마인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13수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숫자를 체감하기 쉽다. 일상생활의 어떤 상태에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구체화시켜서 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6분의 1로 고쳐서 6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고쳐가지고 결국은 6분의 5다 이렇게 쓰게 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모를 통분하기 위해서 요 둘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얘는 여기다 곱해주고 얘는 여기다 곱해줘서 요 덧셈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루트가 있는 채로 통분하는 것은 가르치기도 좀 불편하고 이해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루트가 없이 유리화를 해서 통분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도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유리화, 그냥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분수에 덧셈 뺄셈 하듯이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채로도 통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에 있는 유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있는데 분모에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유리화가 될 것 같죠. 그죠? 분모가 유리수로 될 것 같아요. 여기 2분의 루트 얘는 2, 3은 6 곱셈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유리화 해보면 자, 얘도 해볼까요? 얘는 분모에는 루트 3이 있고 분자에는 6이 있는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 무리수 부분 있죠. 그죠?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루트 3을. 그러면 분모는 이제 3이 되고 여기 분자는 6 루트 3이 되는데 이것도 약분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2로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 루트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죠?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각이죠.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루트 3이라는 값에다가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요 3은 루트 3의 제곱이거든. 루트 3이 두 개란 얘기거든.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하나를 약분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를 약분하면 루트 3이 남고 여기 2가 남으니까 2 루트 3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좀 익숙하게 빨리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에 이제 2 루트 6, 그죠? 루트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2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수 전체를 곱하는 게 아니라 뭐만 곱한다고? 여기에 루트 있는 요 부분, 그죠? 무리수 부분에 있는 루트 6만을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편리하다.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편리하다. 그러면 2, 6, 12가 되고요. 여기는 5 루트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건 뭐 약분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위에 했던 요거 있죠, 그죠? 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루트 10 속에도 루트 2가 있고, 여기 루트 10 속에도, 여기 루트 10 속에도 루트 2가 있고, 이 루트 8 속에도 루트 2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2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3에다가 루트 5, 그죠? 여기다가 루트 4 이렇게 하면 아예 없어지죠. 여기다가 이제 루트 5를 이렇게 루트 5 루트 5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그럼 3, 5, 15가 되고요. 요 놈은 2죠. 2 루트 5 이렇게 되고, 자, 이 둘은 서로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있죠. 우리가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는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벌써 20분이 됐네요. 무리수의 제곱근의 나눗셈, 그죠?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 근호가 있는 제곱근의 값들을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요 소단원이 아마 끝나게 되겠죠. 책을 잠깐 넘겨볼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개 겹쳐서 있는 거 계산하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제곱근 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야, 이거 1시간 거리인데? 이거는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되게 문제네요. 이거 생각이 크는 수학 얘는 꼭 필요한 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자, 어쨌든 지금 벌써 20분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문제나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